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11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시멘트 유통기지 내 한일현대 시멘트 공장을 찾아 시멘트 수급 관련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시멘트 생산 설비인 소속로 보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달 중순 이후 설비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 생산량도 일부 증가해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산업부가 전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건설로봇 분야 구축과 공동 연구개발에 들어갑니다. 건설로봇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네트워크를 확장해 안정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건설로봇 분야 에코시스템 구축 및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전국 부동산 매매량이 1월 대비 30% 넘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전국 부동산 매매량은 78,950건으로 1월 대비 34.5%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97,042건보다는 적지만 지난해 4월 이후 매매량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폭의 반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멘트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철도공사도 수도권의 시멘트 공급 확대를 돕기 위해서 신규 화차를 투입하는 등 수송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김대진 이사님께서 4월 부동산 시장 체크 포인트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강의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다 떨어졌어요, 그죠? 네, 날씨 정말 좋은데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 좀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날씨 좋은 날 좀 많이들 좀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특히 둘러보실 때 좀 내가 관심 있는 지역들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좀 경유해서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뭐 요즘 들어서 좀 많이들 이렇게 또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주말에 또 가족과 좀 보내야 되는데 또 역시나 예약들이 많이 잡히고 있네요. 주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만날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반등장이냐, 이제 또 바닥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느냐, 뭐 그리고 지금 사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특히나 또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계시긴 합니다. 뭐 대출에 대한 금리들도 상당히 또 낮아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에 금리도 동결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금 금리가 동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뭐 조금씩 인하의 또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리들. 그런 심리들 때문에 또 그런지 매수 심리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뭐 요즘에서는 특히나 이제 뭐 서울 수도권 쪽 라인들도 많이들 보시지만 이런 오산 쪽 라인들이라든지 또는 경기 용인
뭐 이런 라인들도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많이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연수구 쪽 라인들의 송도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이름 있는 도시들의 문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서울 쪽 위주로 많이들 몰렸던 부분들이 요즘에는 좀 그래도 주변에 대규모 이런 업무타운들이 생겨나는 곳들 지역으로 문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전달해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4월 부동산 시장 둘째 주죠.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않아요. 자, 일단은 그 시세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하락률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평균적인 금액이니까 평균적인 비율이니까 네. 다소 0.1에서 많게는 0.27, 0.29, 0.3 정도도 떨어진 곳들도 있긴 하겠지만 5대 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과거 거의 1% 가까운 수준의 하락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미미할 정도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국지적으로는 오른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하락폭이 점점 일단적으로 줄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국지적인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는 곳들도 있다. 자,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 얘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급매물들이 일단은 소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급매물들이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 상승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들 때문에 그런 심리들 때문에 일단은 급매물들을 걷어들이는 그런 회수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건들이 조금은 적체가 되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겨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계약되는 그 위로 계속해서 지금 계약이 되고 있다는 하는 거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못지않게 전세가 상승률이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평균 하락률은 0.25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부와 남부, 동부 다 합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많이들 하락했었던 지역들이 이제 서구나 미추홀구, 부평구 이런 부분들이 하락세가 좀 지속을 하고 있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상승폭이 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경기권 중에서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른 이런 상승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남부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죠. 이 용인이라든지 이런 오산, 동탄 이런 지역들이 지금 상승세에 편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넘는 수준의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아직은 조금씩 하락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5대 광역시들 그리고 세종시는 지금 현재 하락세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 일부 지역들은 상승 전환이 좀 된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세종시 일부 지역들은 상승이 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충청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입니다. 네, 우리 과거 한 3, 4년 전이죠. 그때도 제가 한번 이런 이슈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법률 제도적인 부분들의 혜택을 받지 않는 또는 터치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 외국인들이죠. 이 외국인 큰손들이 지금 현재 수도권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1월 737명이었던 것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1,17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매달 약 30%씩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네, 우리가 과거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붙기 시작한다면 이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국지적으로들 많이들 사기 때문에 평균 가격대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지금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약간의 바닥장이 아닌가 싶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씩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이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65.9%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고요. 그 뒤 위를 이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가 지금 현재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을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월 대비 63.29%. 자, 그리고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21.45% 정도 가량의 비중을 두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찌 본다면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은 내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도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국인과는 다른 DSR 그리고 LTV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이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자국 내 대출을 끌어와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형식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나라 내국인에 비해서는 종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상당히 이점인 것이 바로 이 외국인들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특히나 수도권과 서울시장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에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반등, 그리고 조금은 지금보다 더욱더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늘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이제 공급 부족 얘기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전국 주택 인허가 60% 정도가 급감을 했다. 자, 그리고 3년 뒤 공급 부족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타이틀 같은 거. 자, 그리고 10대 건설사 주택 공급이 급감했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국내 10대 건설사들도 집을 안 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분기 물량도 반토막 났다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지금 안 짓기 시작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경기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이 아닌 3년 또는 4년 후에는 이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런 공급 물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들, 특히나 우리가 뭐 들어갈 집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양질의 주택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질의 주택들이 있어야 될 곳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여금 신축 아파트들을 선호했었던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고요. 그 뒤를 따라서 또 구축이 따라왔었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불과 2, 3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지방 미분양들이 확산,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뜩이나 인건비나 건축비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는데 지어놔도 지금 현재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으나 마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또 당연히 지으나 마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익적인 부분들보다는 또는 손실 내지 보합 이런 것들로 펼쳐질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들도 일단은 어차피 기업이니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건설사들도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10대 건설사 올해 분양 대폭 축소 예정을 앞두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금리 급등, 거래 절벽, 미분양 확산, 이런 공사비 갈등, 건축비는 일단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특히나 건설 경기가 상당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올 1분기가 이제 지난해보다 45%의 일단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거의 반토막 난 거죠. 네. 공급이 줄어 3년 후에는 주택 공급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 3년, 4년 후에는 또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네,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똑같은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건설 경기를 살리고자 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 동결을 계속 시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미국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여전히 동결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기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건설 경기가 일단적으로 살아나야 부수적으로 그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2만여 개의 산업 업종들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일단은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야말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3, 4년 정도 가격으로 회귀를 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거주자 또는 실수요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좋은 지역을 좀 선별을 하셔서 내가 좀 시간을 조금 내셔서 임장을 좀 다녀보시고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좋은 혜택,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이 부동산 시장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느 정도는 이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의 공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체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1, 2억으로 잡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은 어딘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김대진 이사님께서 세미나 통해서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주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이 필수일 텐데요. 저희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부동산 소식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물론 미세먼지는 있다라고 하지만 날씨가 좀 풀리면 임장 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 점들에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소개해드릴 지역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오늘 소개해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 이용하실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복합주택 건물입니다. 시세는 78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복합주택 건물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아무래도 뭐 건축비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신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 과거에 일단 기축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의 건축물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조정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또한 가격대들이 조금은 조정이 되다 보니까 뭐 사실 10% 이상 빠져 있는 그런 꼬마 빌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서울에 넓은 대지를 깔고 앉아 있는 그런 건축물들, 꼬마 빌딩, 뭐 꼬마 건물 이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서초동이에요. 서초동은 뭐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곳 중에 하나죠. 교통이면 교통, 일자리면 일자리, 그리고 주변의 생활 인프라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면서 학군도 좋고 거기에다 한강권도 가까운. 네. 뭐 사실 어디 내놔도 빠질 게 없는 그런 지역이죠, 서초동.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서초동 추천드리는 지역은 이런 지역들이에요. 네, 뭐 이런 지역들이나 뭐 이런 지역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인데 교통편으로 보자면은 교대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아래쪽 라인으로 남부터미널, 위쪽으로는 고속터미널, 그리고 옆으로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로망 또한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임차 수요를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초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동네가 조용한 동네이기도 하고요. 서울 25개구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거주하시기에는 업무가 끝나고 내 집에 왔을 때는 상당히 조용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길 건너편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이렇게 테헤란로, 그리고 봉은사로, 그리고 남부수안로 라인들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산업벨트 안에 업종들이 워낙에 어마무시하죠. 그에 따른 또 임차 수요도 엄청납니다. 뭐 서초동 자체적으로도 많이 있지만 바로 옆에 강남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일자리 임차 수요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임대 노후 시기가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자, 내부적으로 보자면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좋다라고 제가 표현할 정도를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서울 교대가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있겠죠. 뭐 교직원들도 있겠고, 그리고 또 학생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뭐 강남이 상권이 가깝기 때문에 일단 이용하시기 상당히 임차인들이 선호하실 거고, 이렇게 학군들도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 법원, 법조타운, 그리고 성모병원, 대형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S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반포 S백화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차 수요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까운 곳에서 쇼핑도 즐길 수 있고, 물론 법원에 가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변에 있는 부지들의 개발들도 아직 예정이 되어 있고, 정보사 부지의 개발도 아직은 현재 진행 중이니까 이런 곳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다?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임차 수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뭐냐면 토지의 개발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토지 가격들은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서대풀공원에 있었던 그 위에 있었던 정보사 부지가 개발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4차 산업이 바로 이곳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회사 사옥들을 유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도 조성이 될 것이고요. 복합시설들이 조성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들로 커뮤니티가 조성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또 임차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임차 수요가 지금의 보다도 양질의 임차 수요가 더욱더 증가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들어온다면 뭐 한두 명 오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서초대로의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여러 가지의 개발들도 있습니다. 뭐 롯데칠성부지, 코오롱부지, 진흥아파트 부지 재건축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있었던 그런 구축들, 충분히 뭐 가용할 수 있는 또는 뭐 성능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층으로 지금 남아져 있거나 또는 굉장히 또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부지들로 남아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개발을 하려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용적률은 곧 토지의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근의 토지 가격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토지를 깔고 앉아있는 물건을 지금 제가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니까,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40 서울 플랜에 따르면 여러 가지의, 특히나 이 서울의 도시를 어떻게 탈바꿈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2040 서울 플랜인데요. 그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높이 규제 완화를 통한 획일적인 부분들을 탈피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용적률 기준 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합 용도들을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의 산업군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주겠다라고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 규제 완화와 용적률 기준 완화만 두 개만 보더라도 서울의 토지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매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이제 구체적인 방안, 용역 착수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한남 IC에서부터 이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정말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상부에 있었던 부분들, 교통편이 있었던 부분들은 지하로 내려가는 거 아실 거고요. 그 지상부의 공원화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개발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여의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잠실이나 청담동 뭐 이런 라인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지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삼성동 이런데. 이런 개발들 들어가면 그렇게 또다시 묶일 수 있어요. 왜? 워낙에 또 큰 개발이고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메모급 개발 호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이런 개발들로 몰려드는 그런 수요들로 인해서 가격대들이 폭등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 이전에 선점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대략적으로 100평 정도 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개발들이 많으니까 토지를 굉장히 좀 큰 거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100평 정도 서초동 정도 수준으로 보면 한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규모, 한 78억에서 79억 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전세를 뭐 놓으면서 복합 건물이니까 상가들도 같이 끼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세를 놓게 된다면 61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한 실투자 금액은 한 1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런 건축물들의 주차장을 좀 필히 보셔야 돼요. 주차 공간들이 물론 다세대라든지 이런 통 건물들이니까 법정 주차 한도, 허용 한도 내에서 50% 이상은 지어졌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나중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일단은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뭐 상가 건물로 용도 변경을 시키셔도 되고요. 뭐 사옥 등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생 건물들도 용도 변경을 시켜서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건물인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가 앞으로 기대가 되고 이미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복합주택 건물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투자 전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뭐 주변의 인프라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서초동 뭐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일단은 뭐 주변에 선호도가 좋은 것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주변 직주 근접성 땅은 또한 굉장히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만 임장 활동 해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일 수 있느냐. 네, 엘리베이터도 대수선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형태들의 엘리베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느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물이느냐, 이것들만 따져보시고 네, 뭐 임장 활동을 해보시든지 또는 매수에 임하시든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투자 전략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 아니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고덕동 참 멀리 왔습니다. 강동구 쪽이죠. 미사에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빠르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축 아파트 단지들로 구성이 돼가고 있고요. 과거에는 빨간 벽돌집들도 많았었고 그만큼 뭐 권령 자체가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초반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주차도 굉장히 부족하고 여러모로 일단 도로망들도 상당히 불편했었던 그런 지역이죠. 근데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점점 신축 아파트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중에서 유독 아직은 과거에는 했어야만 했었는데 뭐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해제가 되었던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또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바로 재개발 또는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봐야 되느냐? 앞으로 지하철역이 생길 수 있는 9호선역이 생기는 샘터공원역 인근을 보셔야 된다. 요런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이 과거에 같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해제된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뭐 또는 신속통합에 들어갔다가 해제가 되어서 다시
뭐 2기, 3기, 4기를 뭐 일단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특히나 그 지역들 중에서 이 샘터공원역 인근을 봐야 되느냐. 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도로망과 철도망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9호선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재개발을 했을 때 역세권 시프트가 가능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2024년도까지 그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지하철역이 지금 없는데 역세권 시프트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됩니다. 네, 지하철역이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이고요. 왜 이 지역을 유독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비지밸리라고 하는 강동구에 어찌 보면 최초가 될 수 있는 업무타운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기에다가 별표 한 1000개 쳐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바로 비지밸리다. 이런 비지밸리가 생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도로망이 상당히 좋고요. 앞으로 고속도로망도 생길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통망과 도로망이 잘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강동구 말해 뭐 하겠습니까? 강남 4구로 편입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영등포, 도심 라인들과의 연결성은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2-2지구 저렇게 빨갛게 표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 2-1지구나 2-2지구, 1지구 이런 라인들 가서 보시면 뭐 상가 시설들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단독 다가구가 많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지정 요건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니까 제가 이 지역을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9호선 라인에 가장 가까운 2-2지구는 비지밸리도 바로 앞에 있고요. 공원 라인들을 끼고 있고요. 초중고를 다 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그리고 9호선의 초역세권 단지이고요. 그래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인근에서 가장 선망받는 그런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40 플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강변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굉장히 또 고층, 35층 룰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주변에 지산들도 많고요. 그리고 주변에 중견,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비지밸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뭐 경제 유발 효과도 상당히 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이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주변에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또는 가격이 낮은 형태의 임대차 물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라든지 오피스 이런 물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크게 조성된다라고 하는 고덕 비지빌리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케아도 들어온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9호선을 또 완성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5호선이 있는데요. 9호선을 또 완성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일자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실어 날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망들이 충분히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9호선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샘터공원역이 바로 앞에 완성이 될 것이다. 초역세권 단지가 되는 것들. 그리고 제2경부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개발입니다. 남구리 IC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세종까지 이어지는 구간이죠. 이 구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시간 10분대에 끊을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바로 고덕동 옆을 관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을 때 도로망이 추가적으로 생기고요. 도로망뿐만이 아니라 교통망인 특히나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9호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지역에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무리 가격이 조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갭에 대한 일단은 사놓고 싶다고 하더라도 최소 6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이고요. 그 정도의 금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 사두시고 재개발을 통해서 또는 재개발이 가능하시다 한다면 재개발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 보시는 것 또는 내가 입주권을 받아서 입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3룸 정도 기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억 9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 금액은 한 뭐 2억 8천에서 2억 9천 정도.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보다 같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자, 임대금 월세 같은 경우에 3천에 130 정도가 충분히 나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실투자 금액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금액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고덕동이라고 한다면 이 재개발의 메카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유의점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뭐 고덕 비즈밸리라든지 모아타운까지 좀 여러 가지로 좀 지금 질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볼까요? 네, 투자 전략 중요하죠. 네, 재개발을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재개발 상품인데 뭐 사실 가장 좋은 부분들은 초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 2, 3억 정도 이상이 붙어 있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붙기 이전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리스크를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부합되는 지역인가 아닌가를 꼭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또 임장 활동을 같이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혼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임장부터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시점에서 1, 2억으로 소액으로 우리가 재개발 지역을 선점할 수 있다면 또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김대진 이사님께서 세미나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02-3153-2668번 통해서 예약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세미나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서초구와 동작구 지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세 번째 지역입니다. 자, 바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인데요.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투룸 구조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노량진 모르시는 분들 없죠? 네. 노량진 수산시장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지리적으로 보시면은 한강권에 워낙 가까운 곳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뭐 최근에 뭐 이런 최신 노량진 수산시장 자체가 최신식으로 좀 변화가 되면서 굉장히 또 편리해진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여러모로 상당히 좋아진 그런 지역입니다. 네,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지적으로 보자면 큰 틀에서 보자면 굉장히 용산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 용산 그리고 바로 옆에 여의도가 있어요. 뭐 사실 이렇게 보자면 뭐 거의 뭐 길 하나 건너가면 있을 정도 수준인데 여의도 권역과 용산 권역과 그리고 강남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뭐 흑석동 넘어가면 바로 또 강남이니까 서초동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굉장히 요충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서울의 뭐 한강변 쪽에서 요충지가 아닌 곳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큰 대형 업무 타운들을 바로 중앙에서 이렇게 끼고 있는 지역들은 그렇게 흔치 않죠. 네, 그 중에서도 개발이 특히나 유독 많은 곳이 바로 노량진 라인들인데 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굉장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게 될 곳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거.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을 한번 가서 보시다면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독, 다가구, 정말 오래된 연립 빌라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뭐 대체적으로는 다가구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기와집도 보일 정도 수준으로 노량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안에서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동네가 있을까 싶지만 여전히 2023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네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아직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눈 씻고 찾아보시면 개발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주차도 이렇게 굉장히 부족해서 예, 이렇게 뭐 길가에다가 세워놓을 정도 수준이고요. 이렇게 길가 라인들 세워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 한 대 지나가기 또 상당히 버거운 그런 라인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바로 이렇게 주변에 조금만 넘어가면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량진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저층 주거지 형태들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노량진이 현재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인데 뭐 1구역부터 지금 현재 표에는 없지만 8구역까지 지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뭐 가장 큰 노량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000세대에 가까울 정도 수준이죠.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올해 뭐 사업 시행인가 지금 현재 득을 했다라고 하고요. 2월 달이죠. 자,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1세대 현재 뭐 지금 철거 중에 있고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1,069세대로 현재 감정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구역 같은 경우에는 860세대로 또 관리처분 인가를 득했고요.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지금 현재 올해 예상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뭐 727세대, 6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두 번째로 큰데 1,500세대 가깝습니다. 1,499세대로 지금 현재 이주 단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올해 관리 처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8구역들도 있는데 1구역부터 좀 8구역까지 있습니다. 이 노량진 자체가 뭐 거의 뭐 한남 뉴타운급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조성된다라고 하는 거. 거의 10,000세대 가깝습니다. 9,900세대가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규모로 들어가는 요충지에서 가장 크게 들어가는 그런 재개발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량진 라인들로 재개발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길목 하나를 두고 물론 3구역과 4구역과 이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두고서는 아직 좀 빠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뭐 일부 존치 구역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구역들 중에서도 노량진 가서 보시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동네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노량진 쪽 라인들에 좀 빠져 있는 지역들 중에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지역들을 좀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노량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피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높은 피 주고 사시기 이전에 네, 이런 지역들을 앞으로 향후에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우선 선점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상도동이라든지 노량진동 또는 노량진동 안에는 신축 아파트가 없고요. 인근에 이제 상도동이라든지 또는 그 옆에 흑성 뉴타운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에 지어져 있는 신축들입니다. 그만큼 신축의 불모지라고 하는 곳이 바로 노량진동이에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제가 이제 뭐 다른 쪽에서 좀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검게 좀 정말 까만색이 정말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당히 까맣게 진행이 되어 있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망들도 상당히 비좁고 끊겨 있는 사덕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바로 네, 서울시 안에서 필히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지역들이 있을 때 우리가 몰랐었다라고 또 모르겠다면 아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역들을 조금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셔서 한번 임장 활동을 좀 해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신축이 많이 없었던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신축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노량진 뉴타운처럼 진행이 되는 그런 대규모 뉴타운들 빼고 뭐 재개발 빼고도 뭐 이렇게 서부선의 추가 확정 노선들이 뭐 저 위에 세절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서울대 입구까지 진행되는 이 구간이죠. 서부선 라인들도 바로 이 노량진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네, 서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향 창릉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창릉 신도시가 생겼을 때 그 위쪽으로도 연결성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부성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의도를 거쳐서 뭐 신촌이나 이런 라인들을 굵직굵직하게 지나다니는 그런 노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완성이 됐을 때는 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날 것이라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 라인에 있는 이 용산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용산. 네. 용산 뭐 물론 누구나 다 개발이 얼마만큼 크게 들어가는 건지 아실 겁니다. 이 민족공원의 개발부터 요 용산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써 있는 곳에 국제업무단지들이 완성되는 곳들, 이런 라인들을 한번 보시면 이 지역이 얼마만큼의 큰 대규모 업무단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며, 그리고 용산 민족, 용산 센트럴파크가 구성이 되면서 인근 일대 한남 뉴타운부터 이촌동 라인들의 재건축까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개발들이 바로 용산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실 내용들인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용산이 바로 용산 노량진의 바로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산이나 또는 여의도 이런 라인들을 쉽게 좀 접하시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노량진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이 중요하죠. 네, 재개발 이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축들도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라는 거죠. 이런 지역들은 쪼개기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신축이 되는 그런 물건들을 위주로 일단은 구역 지정이 되기 전이니까 그런 지역, 그런 물건들을 한번 있다면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것들이 찾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발품을 좀 팔아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투룸입니다. 네, 비교적 가격이 노량진인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죠. 4억 6천대에서 4억 8천대의 투룸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대지 지분은 6평 정도 이상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가 앞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가 상당히 받쳐주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2억대 중반 정도의 전세 금액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1호선과 9호선 그리고 그 노량진동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그 지역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보다 더 빠지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한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2억에서 2억 1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일단 사놓으실 수 있다고 하는 거.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천에 한 120에서 뭐 많이 받으면 한 130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또한 뭐 대출이 가능하시다면은 대략 한 2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월세든 뭐 전세든 좋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노량진 뉴타운 또는 추가적인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선점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오늘 좀 3가지 정도를 봤는데 물론 뭐 이렇게 뭐 재개발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서울의 갭투자 금액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거나 사업 시행이라든지 관리 처분 단계 이전만 가더라도 프리미엄 자체가 수억 원대에 나올 정도 수준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고 물론 뭐 시간적인 싸움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내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초기 투자가 가능할 때 좀 임장 활동을 다녀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노후화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는 4억 원대, 또 전세와 월세는 2억 원대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1, 2억 원으로 재개발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세미나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예약 문의와 내용들은 02-3153-2668번 통해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보 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방송은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